도파민 중독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위와 같이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영상을 많이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파우스트의 저자로 유명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나의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직접 활기를 불어넣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려 드는 모든 것을 나는 싫어한다.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우리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신작용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 영상을 보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으로만 그를 해결하려 해서입니다.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뇌가 몸의 상태에 따라 만들어내는 착각이자 환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우리의 특정 생각을 하게끔 언어의 형태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죠. 결국 우리는 몸과 마음이 조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되게끔 몸을 먼저 세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려 합니다. 의지력 또한 신체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과거에는 의지력이 신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주로 이루었지만 신경과학이 발전한 지금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가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먼저 행동하고 적용한 후 나의 생각 또한 몸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도를 갖고 행동하려 하지만 의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단기간이 끌어오르는 의욕은 지속성을 수반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기법과 뇌과학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태생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합법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중독에 다 빠졌었는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해 10년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단기적인 쾌락에 빠지면 사람들은 지연보상 능력이 저하를 겪습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타인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 생각하며 단기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강한 중독에 빠지면 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중독적인 요소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아무리 영상을 많이 시청하고 그로부터 멀리하라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러한 상황에는 동기부여와 의욕 또한 최저 수준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해내기 힘듭니다. 마치 시소가 한쪽으로 세게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진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목표가 자신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그저 먼저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행동하고 나면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추상적인 미래를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는 본능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쯤은 야식 먹어도 괜찮겠지? 라 생각한다거나 독서 습관을 들임에도 많이 피곤해 오늘 하루쯤은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잠깐의 휴식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든탑이 무너지듯 나의 행동에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추상적인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본능이 이내 나의 계획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보잘것없는 행동들이 하루하루 모여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 새로운 나를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동하기 이전 필요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겠죠.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치 원피스의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쳤듯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은 행동들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뇌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조정하면 됩니다. 앞서 저는 의지력 또한 신체에서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이 의지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물질이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햇빛을 쬐러 나가는 것입니다. 걷기와 햇빛 쬐기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충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 청소와 이불 개기는 뇌가 망가진 상태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와 햇빛 쬐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다면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어도 됩니다. 나의 뇌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니 이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은 꼭 두고 나가세요. 아무리 목표를 확실히 하고 뇌의 시스템을 맞춰 놓더라도 우리는 순간의 감정과 그날의 기분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 나쁜 일을 접하더라도 웃고 넘길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쁘면 평소에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발끈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보통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데 순간의 감정과 그날의 기분은 내적 동기를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가미하여 행동을 설계합니다. 가령 내가 습관을 들이기로 마음먹으면 나 오늘부터 독서 습관 들인다.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책 읽을 거고 안 하면 이 방에 있는 모두에게 벌금 10만원씩 돌린다. 와 같이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의 감정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강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 동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훨씬 더 많은 관여를 하지만 내적 동기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것을 대비해 이 둘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방법보다는 추상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구성해봤습니다. 뇌과학보다는 마인드셋에 더한 비중을 두어 제작한 영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본질을 망각한 상태에서 쌓아 올리는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기 개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읽기만 해선 소용없다, 무조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와 같이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은 실제로 그를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스스로를 과신해서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의 몸을 먼저 움직여 몸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보다 뇌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중독과 관련된 고통의 나를 내몰아라 와 같은 영상이 아닌 신박한 개념을 들고 올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를 위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